안녕하세요. BMW 유리파파 심재용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BMW 520i M 스포츠를 타고 외부 시승을 가는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인천에 계시는 대표님께서 자주 다니시는 출퇴근 구간을 한번 시승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방문드릴 예정이고요. 저랑 같이 한번 시승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지금 5 시리즈를 구매하시려는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시승하는 대표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간단하게 5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제 전 시장에서 고객님들께서 상담받으러 오실 때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20 후륜을 구매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이제 530 4륜 모델을 구매하는 게 좋겠냐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고,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답변하긴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고객님이 사륜 구동을 이용하지 않으셔서 겨울철이나 아니면 거주하는 지역 쪽에서 낭패를 보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이제 무조건 530 모델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고객님이 운전을 하시면서 사실 후륜구동을 타시면서 크게 낭패 보신 적이 없거나, 아니면 주행 거리가 짧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베네핏을 조금 더 보시려면 520i M 스포츠나 520i 베이스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딜러인 저도 너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답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꼭 가격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한남동이나 평창동이나 아니면은 기타 지역에서도 이제 아파트가 좀 언덕 쪽에, 아파트나 거주지가 좀 언덕 쪽에 계셨던 분들은 빙판길에 아무래도 4휠 드라이브가 더 안전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륜구동이 아무래도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가격적인 베네핏보다는 안전에 조금 더 고객님의 가치를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설명을 좀 도와드리는 것 같고, 좀 나이대가 좀 젊으시고 운전의 드라이빙을 조금 더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제 베네핏을 조금 더 가치를 크게 두시는 분들한테는 520i M 스포츠나 520i 베이스 모델을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0이냐 530이냐 하기보다는 그냥 고객님이 지금 사시는 거주 지역이나 지금 타시는 평소에 주행 코스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많이 제가 5 시리즈 상담할 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53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이제 정숙하고 대신에 연비 소모율이 좀 적고 연료 효율성이 좋은 530이 모델이 어떻냐, 맨날 가솔린 모델만 탔었는데 아직은 전기차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가 좋은 건 아니까 이 중간에 어떤 이제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데, 이제 딜러인 신대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우선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한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레인지가 또 많이 길어졌고요. 제원상으로는 72km, 완충됐을 때 72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주 더운 여름철이나 겨울철 아니면은 히터나 에어컨을 이제 키지 않았을 때는 훨씬 좀 더 길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원상은 사실 제원의 수치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 레인지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제원상보다는 조금 더 오래 타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출퇴근 거리나 아니면 뭐 고객님이 평소에 타고 다니시는 거리가 100km 미만 언더시라고 하시면, 그리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고객님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뭐 속된 말로 집밥 뭐 이렇게 충전하실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훨씬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4시간 반 정도를 저희가 완속 충전을 해야지 거의 풀 차징이 되는데, 고객님이 충전하실 수 있는 인프라가 많지 않고 하루에 주행거리가 왕복 뭐 150km 뭐 이렇게 기신 분들은 사실은 큰 베네핏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PHV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그 레인지 안에 데일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요것들이 조금 충족이 되면 저는 520이나 530보다는 530e 모델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고객님들의 생활 패턴은 저보다는 더 이제 고객님들이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나의 생활 패턴이 이 충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거나 아니면 그런 부지런함이 있으시다면 충전을 드리지만, 그런 상황이 좀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뭐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 모델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대신에 그런 것들이 고객님이 좀 충족이 되신다 그러면 저는 520, 530보다는 530e를 사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23 디젤, 예전에는 520D 모델이었고 현재는 523 디젤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디젤 차량을 지금 사면은 뭐 물론 5 시리즈 디젤차가 워낙 좋은 것도 알고 있고 정숙한 것도 알고 있고 연료 효율성도 굉장히 좋은 것도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디젤 차량들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중고차로 팔았을 때 큰 리스크를 안고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의 연료 효율성은 좋지만 팔 때 너무 좀 값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구매하기가 꺼립니다 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전기차의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됐는데, 본격적인 전기차의 대부분의 생산 차량이 전기차로 바뀔 시점은 제 예상으로는 한 2030년도 정도면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를 많이 생산할 거고, 저희 나라에서도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지방까지 점점점 전기 차량의 전기 충전 인프라가 더 확대가 될 텐데, 고객님이 지금 디젤 차량을 타셔서 저는 2030년도까지 타시다가 2030년도가 넘어가면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 3년에서 5년 사이로 차량을 바꾸시는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는 523 디젤을 구매하셔도 유류비적인 부분을 베네핏을 얻으시고, 또 파실 때도 그냥 차량의 감가상각에 맞춰서 판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23D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 주기 안에서 차량을 다시 체인지를 하실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극히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 생각과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구매하셨다가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i5 전기차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기차 좋은 거 알겠고 BMW 전기차 특히나 뭐
내연기관에 비해서 다른 모양이 아닌 같은 플랫폼에 드라이빙 퍼포먼스나 차체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은 오케이 알겠어.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프라로 내가 전기차를 탔을 때 불편함이 없을까? 잘 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과 고민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전기차를 사시는 거에 대해서 전 적극 추천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고객님의 거주지에서 충전하실 수 있는 인프라가 좀 잘 구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자주 가시는 곳, 뭐 출근하시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출근해서 아니면 뭐 주차를 자주 하는 곳에서 이제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셔도 지금 저희 BMW 전기차를 구매하시면 유류비적인 혜택도 있고 세금적인 혜택도 있고 또 퍼포먼스적인 혜택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둘 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전기차를 팔고 싶고 저희 전기차가 너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저희 전기차가 좋은 거와 별개로 그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고객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이제 내연기관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사히 시승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시승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뭐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을 같이 영상에 담고 싶었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영상 나오는 게 좀 쑥스럽다고 하셔서 이제 촬영은 하지 못했고, 그 시승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대표님도 520 M 스포츠를 구매하시려고 시승을 요청하셨고, 또 520i M 스포츠 시승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530i X드라이브 M 스포츠랑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옵션의 차이는 말씀드렸고요. 뭐 인터랙션 바라든지 뭐 메리노 가죽이라든지 또 사륜구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은 도와드렸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520 M 스포츠를 타셨을 때도 대표님이 만족스러우시다면 520도 구매하셔도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20km 정도 고속도로부터 해서 시내도로를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나서 이제 대표님께서 520도 본인이 운전했을 때는 충분히 이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나 승차감이 만족스럽고 옵션이나 이런 부분도 자기는 더할 나위 없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520i M 스포츠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고객님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냥 시승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구두상으로 상담만 받지 마시고 꼭 뭐 520, 530이 비교 차종이시면 같이 타보시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뭐 디젤이나 여러 가지 모델들도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보시면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은 제가 지금 반자율 주행을 켜고 가고 있어서 좀 영상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편하게 가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는 뭐 5 시리즈나 7 시리즈나 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반자율 주행이 얼마나 편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 시리즈 시승기 겸 뭐 5 시리즈에 관련돼서 Q&A 뭐 이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